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량 붕괴 사고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 전쯤인 지난달 26일이었죠. 이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교량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테고요.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교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남일 같지 않은 얘기입니다. 교량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이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김호경 교수님과 함께 이 사고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붕괴된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대교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많은 사망자도 있었고 또 실종자도 파악이 됐는데 이 붕괴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교량은 미국 내에서도 그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 볼티모어 항에서 네. 가로지르는 그 교량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 교량은 또 이렇게 밑으로 선박도 많이 다니지만 그 위로도 차량이 하루에 근 3만 대 정도 이렇게 다니는 네, 지금 그런 사고가 교량입니다. 무너지는 영상을 네.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순식간에 거의 다리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잡힌 대로 한 10만 톤급이 넘는 그런 대형 컨테이너가 교각을 들이받고 그리고 곧바로 전체 교량의 상당 부분이 네. 붕괴된 그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네. 뭐 1차 원인은 지금 보신 대로 컨테이너선이 다리에 부딪힌 이게 1차 원인일 것 같은데 예. 교량도 그 어떤 충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만큼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교량의 특성은 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이 교량은 먼저 1977년도에 개통되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지금까지 한 40몇 년, 50년 조금 못 되게 이렇게 사용해 오던 교량입니다. 교량의 이 지어진 시기를 좀 말씀드리게 됐던 것은 그 당시에 이 선박 충돌이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는 거기 이제 볼티모어 항을 오가던 선박의 사이즈가 지금과는 꽤 달랐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겠죠. 예, 그런 부분을 놓고 함께 이렇게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요 배가 다니던 항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공간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리 밑으로 다닐 수 있게 어느 정도의 공간을 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했을 텐데 현재의 교량은 그 지간길이라고 하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그 아래에 이제 공간이 한 366m로 계획을 하고요. 그 위에 지금 화면에 보이던 대로 아치하고 트러스가 엮어진 식으로 해서 저 가운데가 이제 상당히 넓죠. 예. 넓은 부분이 저 밑으로 주로 큰 선박들이 지나다니게 설계가 거기가 된 거죠. 항로가 그 안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교량을 일반적으로 장대 교량이라고 하는데요. 장대 교량. 예. 길고 크다는 건데 이제 네. 길다는 것은 교각과 교각 사이가 긴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간격이 넓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해서 366m의 그 교각과 교각 사이를 확보했고 수면에서 그 차가 다니는 상판에 하면까지도 56m를 계획해서 그 사이 공간을 우리가 다리 밑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공간으로 배가 이렇게 안전하게 항행하도록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냥 그 공간을 저렇게 366m를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러스하고 아치 모양으로 구조를 만들면서 제가 보기에는 볼티모어 항하고 잘 어울리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보기에 좋은 그런 구조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잠깐 그 용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치가 뭔지는 알 것 같고요. 트러스를 표현하는 건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가 다니는 그 구간 위에 얹혀져 있는 이런 가는 부재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을 좀 잘 이렇게 더 견고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판의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부재들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교량이 사고로 붕괴가 됐습니다. 선박 충돌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취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차적 원인은 항로를 이탈한 선박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정전으로 추진 동력을 잃고 항로를 이탈해서 교각에 충돌했다. 뭐 이렇게 네.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2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선박은 그렇다 치고 이제 선박이 저 교량을 들이받는데 그 들이받는 교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 충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충돌 지점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 충돌 지점의 오른쪽으로 배가 지나갔어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예. 그 저 넓은 구간 사이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정전 때문에 아마 항로를 못 지키고 교각 쪽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거의 다리 전체 붕괴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흔히 뭐 충돌 방지공이라고 예.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배가 선박이 다리에 닿더라도 충돌을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충돌 방지공이라는 것을. 예. 충돌 방지공이라는 것은 이제 교량 자체가 실제로 여러 가지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부딪혔던 교각에 대해서는 자기 자중이나 그 위로 다니는 중차량들의 무게를 받기 위해서 연직으로 보통 힘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지진이나 바람 같이 수평으로도 하중을 지지하게 네. 되지만 실제로 선박이 와서 들이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대응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돌 방지국이라는 걸 보통은 설치하는데 그 교량 좀 띄어서 설치해 놓고 선박이 접근하게 되면 먼저 그쪽을 들이받으면 그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변형이 생길 텐데 충돌 방지공이 찌그러지거나 변형이 생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선박이 오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교각 주변에 별도 설치해서 교량을 사실 보호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어떤 선박의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크게 할 수가 있었겠네요. 예. 그리고 해당 교량에 있어서도 충돌 방지공이 분명히 있었던 예.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붕괴되는 영상에서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다리 거의 전체가 무너지는 예. 것을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사고가 좀 대형화된 이것도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예. 보시는지. 우선 그 아까 저 사고가 나는 이제 그 교량의 영상에 보면은 조그만 이렇게 돌핀이 올라와 있었는데 네. 그 자체가 이렇게 충분해 보였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박이 이렇게 들이받은 선박이 굉장히 컸던 거에 비하면 예. 그 조그만 돌핀 같이 보이던 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충분하지는 않았을 그 텐데. 돌핀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선박 충돌 방지공. 공을 아까 말씀하시는 말씀드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컸어야 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좀 이따가 우리나라 케이스를 보면은 네. 훨씬 좀 견고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 지나간데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선박과 충돌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 이게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그냥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야 사실 외신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박과 충돌해서 다리 전체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우선은 요번에 이렇게 그 많은 사고가 이렇게 크게 이제 발생됐는데 그 자체는 이 자체가 이제 연속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꺼번에 좀 무너지고 그런 현상들이 보여서 이제 좀 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대형 사고로 이제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선박 충돌 사례를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제 이런 보고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960년대 이후에 1980년대 지나서 현재까지 2015년까지 오면서 약 한 35개의 이상의 교량에서 이런 사고들이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플로리다 사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사고가 가장 대표적인 사고인데 선샤인 스카이웨이 교량이라는 교량에서 1980년대 하나의 그 화물선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네. 그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시계가 지금 거의 보면은 약간 예. 하늘이 흐린 것 같아요. 요 화면은 그 당시 사고 당시는 아,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교량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인명 피해가 제일 컸었는데요. 35명이나 사망하는 큰 아유. 사고가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희가 볼 때 이제 좀 앞쪽에 있는 교량이 그 당시에 이제 붕괴됐던 사고로 붕괴됐던 교량인데요. 교량을 그 뒤에 보이는 교량이 이제 새로 지은 교량입니다. 사고 뒤에. 아, 그래서 그 사고 뒤에 교량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 네, 촬영된 멀리 보이는 겁니다. 교량이 새로 지은 교량인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그 멀리 보이는 교량은 우리가 이제 사장교의 형식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지어진 교량인데요. 주탑 사이가 훨씬 넓어진 걸 볼 수 있고 주탑 밑에 보면 섬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네요. 예. 거기에다가 앞에 뒤에 돌핀이 상당히 선박 충돌 방지공이라는 하는 그 시설이 상당히 크게 배치돼 있죠. 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경간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을 오는 교량의 접속 교량 부분에도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돌핀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박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저 때만 해도 이제 사고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요. 그 앞에 이제 우리 쪽 이제 저희 좀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교량은 현재 뒤에 교량이 완공돼서 통행이 시작된 뒤에 해체 작업을 해서 네. 이제 없애는 과정을 지금 저 영상에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또 났습니다. 교량 사고가 사실 뭐 적은 일은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선박과 부딪혀서 벌어지는 사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졌었던 케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사고가 좀 있습니다. 먼저 2021년에 진도대교에서 그 바지선 위에 크레인을 얹었던 그 선박이 네. 쭉 내려가면서 진도대교를 좀 이렇게 긁게 됐어요. 근데 내려갔다는 건 뭐 미끄러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이제 거기를 통행하려는 건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 아마 계류가 풀리든 해서 네네. 그게 시설이 이동하면서 교량에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아까 같이 그 교각에 부딪힌 게 아니라 실제로 횡단하고 있는 교량 상판의 밑부분을 좀 긁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밑부분이 일부 찢겨나가는 상당히 좀 그 의미 있는 사고가 발생됐었는데 다행히도 보수 가능한 정도 범위에서 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광안대교에서 그거는 한번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네요. 예. 당시에 이제 매스컴에 많이 이렇게 나왔었던 사고입니다. 러시아 선박이 부딪혔는데요. 러시아 선박이 당시에 항해사가 음주를 했었다는 언급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부딪힌 위치를 보면 전혀 이렇게 배가 접근할 수 없는 위치인데 아마 선박이 운항을 좀 잘못해서 그 당시에 그 교량의 옆에 이제 강박스라고 하는 그 강제로 돼 있는 거의 옆 부분이 좀 이렇게 뚫리는 그런 좀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손을 봐서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우리나라에도 해상을 통과하는 대형 교량이 꽤 많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안전 조치는 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 해상을 통과하는 이제 대형 교량이 좀 발달되는 곳은 항구가 이제 발달한 곳에 우리가 네. 대형 교량을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 충돌의 위험성은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 선박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리 밑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폭하고 높이를 충분히 좀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쪽에서는 깊은 수심이 당연히 이제 큰 배들이 다니게 되면
수심이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깊은 수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치하는 교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교각과 교각 사이를 넓히는 그래서 교각의 숫자를 줄이는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케이블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980년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에 3개 정도의 그 케이블 교량이 있었는데 지금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케이블 교량의 수가 한 90개 이상, 100개 가까이 돼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단한 이제 케이블 교량의 기술국이 되었거든요. 지금 케이블 교량이라고 표현하시는 예. 것은 어떤 현수교 뭐 예. 이런 거를 예.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수교하고 사장교 두 네네. 가지를 보통 케이블 교량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보는데요. 현수교는 이순신대교를 이렇게 보시면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영종대교도 현수교죠. 예, 영종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현수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좀 독특한 모양 때문에 예. 저런 게 현수교다라는 예. 기억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럼 현수교가 아닌 것은 어떤? 예. 현수교가 아닌데 케이블 교량을 쓰는 것이 사장교인데 예. 이제 사장이라는 뜻은 기울어질 사자에 땡길 장자를 쓰기 때문에 이제 주탑과 상판을 케이블로 비스듬하게 걸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현수교에 있었던 그 케이블 고정 장치가 앵커리지라는 고정 장치를 없애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 현수교보다는 사장교는 그 케이블이 기울어져서 생기는 충격 때문에 그 길이를 마음껏 뽑지는 못하고요. 네. 대략 1km 이하 정도가 요즘 시도되는데 우리 인천대교가 한 800m 정도로 사장교 형식을 취했고 저기 주탑 사이의 간격이 좁다라고 그랬는데 저건 상대적으로 현수교 대비 예, 작은 상대적으로. 거고 예. 인천대교나 서해대교는 물론 굉장히 그 주탑과 주탑 사이가 큰 장대 교량이 맞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인천대교에도 선박 충돌 방지공이 예. 꽤 많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뭐 충분히 설치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당시에 인천대교는 저희들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충돌 방지공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치가 됐고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건 서해대교의 선박 충돌 방지공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서해대교에는 원래 충돌 방지공 자체가 처음부터 설치됐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평택항으로 편입이 되려다가 그게 이제 계획이 좀 늦어지면서 뒤늦게 선박 충돌 방지공이 또 설치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선박이 교량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재난이다라고 네.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 예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네. 이게 교량을 짓거나 혹은 관리할 때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기억해야 할 재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선박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지만 그 외에도 재난 이슈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억하는 것들이 화재는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해대교의 경우에도 낙뢰 때문에 케이블 화재가 좀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을 지나가는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예. 교량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사고도 화재로도 교량 전체가 붕괴될 수 예. 있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빈벌하는 그런 사고고요. 또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는 것은 강풍 시에 우리가 차량을 몰고 그 해상교량을 건너가면 차량이 이렇게 아마 맞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흔들리고 경험들 또 많이 어떤 하셨을 것 때는 같아요. 예,
저 이렇게 차 바퀴가 제대로 지면에 접촉되지 예. 못하는 느낌을 거의 받으신 붕 떠서 적이, 가는 것 예.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2012년도에도 광안대로 하부도로, 광안대교는 특히 이제 복층이라서 위층이 있고 아래층으로 네, 구성이 되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하부도로에서 트레일러가 1시간에 간격으로 2대가 연속해서 좀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하부도로가 오히려 더 바람이 강했던 걸까요? 원래 이제 우리 관련 법령에서도 보면 네. 저렇게 복층으로 됐을 때 하부도로는 아까 트러스라는 구조로 이렇게 좀 막힌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더 높은 풍속에서 그러네요. 통제를 하고 네. 위쪽을 먼저 신경 쓰게 하는데 유독 광안대교에서는 하부도로에서 자꾸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광안대로 사업단하고 MOU를 맺고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할 때 이제 풍동 실험이라든가 뭐 비이클 다이나믹스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환경 조사까지 다 해서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이제 광안대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적 특징. 구조적 예. 특징 때문에 하부도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시 방심은 금물이라는 생각을 예.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예. 특히 이제 강풍 때문에 차량 또 교량이 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예. 것 같아요. 예. 이거 말고도 우리가 어떤 교량을 짓고 또 운영하면서 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또 어떤 가능성을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예. 사실은 재난이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모든 걸 이렇게 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생길 때마다 그런 경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다시 그런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주로 선박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교량을 좀 관리를 하다 보면 내적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량 자체가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보통 75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그 사용 수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거의 같은 길어야 수준의 100년.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열화라는 쪽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교량 자체가 좀 원래 그 만들었을 때의 그 성능을 확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좀 잘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네. 부분 같습니다. 그만큼 점검이 더 중요한 시기일 예.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교량 안전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예. 싶은 말씀 조언해 예.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 보면, 사고가 이렇게 발생된 뒤에 검토를 해보게 되는데, 아까 이제 영종대교 사진이 잠시 지나갔는데요. 네. 거기에 있던 충돌방지공 자체가 원래는 팬더만 있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더 충돌 방지공을 세웠거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기 지금 교량 밑쪽에 보면은 철제로 돼 있는 이렇게 그런 네. 부분이 구조물이 있고요. 좀 그거는 보이네요. 구조물에 붙어 있으면서 충돌할 때 에너지를 좀 흡수하는 장치지만 저거는 훨씬 이제 부족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가 영종대교에서 경인 아라뱃길에 선박을 좀 통행시키게 되면서 저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당시에 이제 협의를 해서 새롭게 충돌방지공을 또 세운 거거든요. 네. 저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이제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저런 것들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당부를 드린다면 사실은 저희들도 되게 많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고 하지만 이런 시설물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위해서 시설 충당금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네.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협조들도 같이
네, 맞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런 사고 없도록 각별히 잘 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경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